설명으로 저희에게 선물해 주실 배지은 리더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다이아몬드 배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멋진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듣고 이제 또 우리 사업이 한 번 더 날개를 달게 될 텐데요. 제가 만난 아메이에 대해서 오늘 천천히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남편은 정형외과를 하고 있고요. 저는 아들 셋을 슬하에 두고 있어요. 예, 딸이 한 명도 안 나와서 저는 낳다 보면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셋을 키우고 있었고요. 저희는 여름마다 여름 휴가 대신에 의료봉사를 가족들이 가는 거를 굉장히 큰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캄보디아, 필리핀, 또 인도 뭐 그런 쪽으로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에 이렇게 봉사를 가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셋 중에서 제가 이 사진을 항상 사업 설명에 꼭 넣는 이유가 잘 못 나왔지만 겐지스강에서 찍은 인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 가운데가 저희 둘째거든요. 가운데가 둘째인데 둘째는 키가 잘 크고 있었고 저는 첫째, 셋째 때문에 이 사진을 찍기 한 6개월 전쯤에 겨울에 한의원에 갔었어요. 한의원에 가서 첫째, 셋째 키 상담을 했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둘째가 제일 심각합니다. 둘째가 첫째 형보다 뼈 나이가 거의 한 20개월이나 빠르다. 그럼 자기 나이보다 거의 3년 반에서 4년이 빠른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굉장히 유명한 한의원이었는데 엄마 아들한테 혹시 뭐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거 바른 거 있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둘째가 태어날 때부터는 아토피가 아니었는데 새 집으로 1살 때 이사를 가면서 그날 밤부터 울고 보채고 하는데 빨갛게 발진이 일고 귀저귀 안에가 특히 심하고 고환 부분에 이제 아주 심한 아토피를 앓게 되면서 1살 때부터 저기 가기 6개월 전인 10살 겨울까지 그렇게 스테로이드를 고환 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발랐죠. 근데 제가 이제 아메에서 요즘 제가 배운 바로는 팔꿈치 안쪽이 흡수율이 1이라고 하면 사실은 생식기 고환 부분은 흡수율이 40배나 된다는 거예요. 1에 비해서. 근데 제가 그걸 10년간 발랐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너무 민망하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해서 저는 그런 거 바른 거 없어요 하고서 한의원에서 애 손을 잡고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아빠가 성분이 약하다고 가져다 주던 스테로이드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자연요법을 좀 찾아보게 되고 허벌 땡땡 있죠? 그거랑 또 뭐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좀 먹여보고 수소문하게 돼요. 근데 그런데도 저는 아메이는 싫어했었거든요. 제가 다른 건 다 써봐도 사실 아메이는 저런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다단계 중에 정말 괴수 다단계, 정말 나쁜 다단계라고 생각하고 아메이가 저렇게 다른 것들 중에서도 전 특히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저기서 돈을 착취한다는 거에 굉장히 분개하고 있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메이 쪽으로는 연관이 없으리라고 제가 장담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저희 아이들의 미술 선생님이 권하게 돼요.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고 있었더니 자신의 딸도 대학생인데 굉장히 성인 아토피가 심했었는데 우리 제품을 먹으면서 아메이 제품을 먹으면서 여러 호전 반응을 겪고 막 고름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반응들을 겪은 다음에 굉장히 나아졌다. 꼭 먹여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다단계 아메이였지만 아들이 아프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6개월을 먹이면서 이제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서 저렇게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애들이 아주 땡볕에 42도, 43도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아무리 물을 마셔도 땀 때문에
소변을 안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더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바로 사역지로 가서 아이들 저렇게 땀에 범벅이 돼서 일을 하니까 간지러운 거예요. 우리 둘째가. 한 6개월간은 제가 이제 미술 선생님한테 소개받은 아메이 제품들을 먹고 있어서 나아졌었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메이 제품 때문에 나아졌다고는 생각을 또 못했어요. 그냥 면역력이 좋아졌겠지. 이제 스테로이드 안 바르고 어떻게 이제 11살이나 됐으니까 나아질 때가 됐겠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6개월간 이렇게 이 연고를 한 번도 바른 적이 없고 이 제품들로만 먹이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갈 때도 연고는 안 가져갔고 이렇게 유산균이랑 아세로라 씨가 손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가름지럽다고 하면서 뛰어와서 거기서 긁기 시작하면 또 막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되고 또래 여자애들도 있는데 자기 혼자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황해서 미술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씩 먹어보라고 했던 그 메가요법, 제가 정말 혐오했던 그 메가요법을 제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로라 씨는 한 30알 정도 먹였고요. 그 당시에는 저 유산균이었죠. 저 인텐시티 플로라는 한 10개, 12개 막 이렇게 막 털어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걸 먹더니 30분 정도 그늘에 앉아 있다가 엄마, 나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가서 다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속았구나. 아메이가 스테로이드인데 내가 공부를 하고 먹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30분 만에 효과가 난다고 하는 거는 약 성분에 분명 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가서 내가 서울에 돌아가면 그 매일 가자고 하는 누구 다이아몬드라고 하면서 누가 와가지고 막 아이들한테 실험도 보여주시고 저는 바쁘다고 막 도망갔는데 저희 빈집에 지키고 계시고 우리 이현우 스폰서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장에, 분당 교육장이었던 것 같아요. 분당 교육장에 가게 됩니다. 그래, 너네 뭘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보고서, 그리고 끊던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하고 왔죠. 근데 제가 갔는데 너무 앞자리에 저를 앉혀놓으신 바람에 제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앞에 제품 강의, 뉴트라이트 들었더니 믿음직스럽더라고요. 농장도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도 뉴트라이트사의 농장들을 방송할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저만 모르고 있었던 그런 농장과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체 제작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렇구나, 저렇게 크구나 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오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앞자리에 앉아 있는 관계로 못 나갔죠. 못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설명을 들은 바로는 저한테 아메이는 그냥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죠? 막 낙서를 해놨네요. 이게 뭘까요? 아메이를 지어볼게요. 저한테 아메이는 그냥 수익형 부동산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됐었던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쵸?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되신 분인데 한 땡땡은 어떻게 25살에 강남 아파트를 샀나. 그들의 매입 방정식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와요. 이제 이것도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거 보면 98년에 3월에 서초구에서 신반포 아파트를 샀는데 1억대 초반에 사면서 정모 씨한테 사게 되죠. 사게 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하죠. 엄마가 모친이 허모 씨인데 허모 씨한테 1억 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렇게 후보자가 그렇게 매수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모친이 1억에. 그 아파트를. 그건 뭐냐면요. 이 엄마 이름으로 전세를 들어간 거예요. 전세. 그래서 아파트는 한 1억 3천 정도 되고 전세를 1억에 들어갔다 그러면 저 후보자는 3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근저당 설정 대개는 전세 설정을 하지만 아파트 가액이랑 전세액이 너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위험할 때 근저당 설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걸 딱 보고 저는 그냥 저거 전세로 들어가서 전세 끼고 산 거네. 요새 말하는 갭 투자예요. 제가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있냐면 한 후보자가 98년 3월에 샀다고 하면 제가 바로 그 옆동을 97년 3월에 샀거든요. 네, 97년 3월에 저도 25살이었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죠. 그래서 저기 보면 네, 여기 신반포 아파트 여기 소유자 배지은에서 97년 3월 20일에 매매. 네, 제가 이거 찾아서 처음 보여드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이거 저도 살 때
1억에 샀는데 7,500인가 전세 있었어요. 그래서 2,500 그것도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제 돈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건 한 후보자가 그래서 엄마 돈을 어떻게 갚았냐 그건데 그건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2, 3년 지나니까 전세가 1억이었지만 전세가 2억이 되면서 다른 세입자한테 전세를 주면 엄마는 1억을 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한 후보자가 계속 그랬거든요. 난 엄마한테 돈 내서 드렸다. 근데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문제를 삼죠. 여기 지금 보면 신반포 청구 아파트 98년 당시에 2억 3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거는 아니에요. 98년, 97년에는 분명히 1억대 초반이었던 걸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흠집을 잡으려고 99년 추정 가격 이렇게 해서 2억 3천이라고 썼는데 98년에 뭐가 있었는지 다들 아시죠? IMF잖아요.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저렇게 아파트 값이 왜냐면 저게 분양가가 1억 3천이었는데 97년에 분양한 아파트고 98년에는 아파트 값이 더 떨어졌었거든요. 왜? IMF 때문에. IMF 때 아파트 값 오른 데 있었어요, 우리나라?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신반포 청구 아파트 저렇게 샀다가 2000 몇 년에 매도하죠? 2002년에 매도해요. 98년에 사서 4년만 가지고 있었어요. 투자를 잘한 분은 아니죠. 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판 돈으로 이게 늘어났으니까 한 3억 원이 늘어났으니까 엄마한테 1억 주고도 그리고 3부 아파트 샀다가 다시 8억에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삼풍 아파트를 사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뭐, 외동딸이 또 뭐가 어쩌대 하는데, 제가 이제 또 하나 겹치는 게, 이 외동딸이 다니는 학교가 저희 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랑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뭐, 송도에 무슨 아주 뭐 비싼 학교에 다니네, 뭐, 거기에서 뭐, 2달 동안 뭐 논문을 5편을 썼네, 뭐, 그래가지고 스펙을 쌓고 있다, 어쩌다 하는데, 저 친구가 지금 11학년이거든요. 11학년이면 이제 5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월이 방학이 시작되고 9월이 되면 12학년. 그러면 12학년이 되고 3개월이 있으면 여러 미국의 원서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스펙을 쌓지 않으면 언제 쌓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렇게 자료를 모으고 하는 거 다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썼다는 그 논문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그냥 보니까 저희 옆에는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9학년에 다니고 있거든요. 두 형들은 지금 다 졸업해서 미국으로 가 있고 막내는 저기 9학년 다니고 있는데 저렇게 타임테이블이 나와서 저게 지금 뭐냐면 저쪽에 보면은 데드라인이 다 써 있어요. 저기 뭐 며칠 7시 AM까지 내야 되고 그 다음 8시 AM까지 내야 되고 쟤는 저렇게 다 해가지고 저 데드라인을 못 지키면 바로 그냥 아웃이에요. 성적이 바로 그냥 되고 칼 같아. 그래서 저걸 항상 애들이 밤까지 또 모여서 하는 숙제 또 내는 거 리포트 내는 거 리서치 해가지고 뭐 서로 연구해가지고 내는 거 해서 계속 그렇게 내거든요. 저런 걸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스펙을 쌓는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 저기 보면서 웃었는데 저 한지윤의 처가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SAT를 가르치고 또 입시 컨설턴트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처가의 도움을 받아서 뭐 외숙모인가 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저 친구가 더 스펙을 쌓고 있다. 그래서 막 미국 한인회에서 저렇게 부정적으로 스펙을 쌓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자녀들이 피해를 본다 막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처가가 입시 컨설턴트 소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SAT 학원을 하는 게 그렇게 뭐 사회학인 건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도 SAT 학원을 하시던 분이 있으시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아는 박모 씨인데, 네, 학부모의 게임에 넘어가서 다단계까지 한다고 소름 이렇게 뉴스에 날만 하네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꼬임에 빠졌는지 한번 보면은 이분인데요. 학부모 최모 씨, 나는 분명히 밝혔다고 저렇게 발뺌을 한다고 저기 이렇게 성공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도 없는 일이다고 자기가 말했다고 기사에 날만 한 일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 뭐 4천만 원이 넘는다 1년 학비가 막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이렇게 어드미션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 학비가 저렇게 딱
나와 있어요. 명시돼 있어요. 저희 애가 지금 막내가 9학년이니까 저기 2,795만 원은 한화로 내고 그다음 US 달러로 15,800 어쩌고 불인데 저거 지금 1,250원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4,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1년 학비 4,800만 원, 5천만 원에 가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은 1학년 때부터 저기 쭉 다녔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돈을 쏟지 말아라.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심했죠. 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렇게 또 그 한지윤 양이 거기에서 뭐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논문을 작성하면서 뭐 회당 15만 원의 뭐 과외를 받았다 하는데 사실 그거 평범한 액수거든요. 여기 제가 보면 여기에 그 저희 아이들도 갔었던 그런 컨설팅 업체인데 컨설팅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공연하게 써 있어요. 10개 원서 쓰는데 3천만 원. 예. 15개 쓰는데 뭐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해서 3천만 원 정도씩 주고 미국에 원서 쓰고 사실은 학교에 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자녀들 왜 그렇게 공부시키고 사실은 스펙 쌓고 하기를 원하시죠? 잘 먹고 잘 살라고. 근데 대개는 사실은 좋은 직업 가지라고, 좋은 일하고 많은 월급을 받으라고, 그쵸? 인컴이 많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부채라고 생각하는 거에 함정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 한 후보자가 집을 매입해서 팔고 사고 하면서 돈을 불렸지만 만약에 내 집이 한 개인데 그 집을 계속 평수를 늘려가면서 은행에 융자를 받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말한 아메이는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형 부동산. 네, 수익형 부동산이랑 굉장히 같았어요. 그러면 아메이가 수익형 부동산이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알려면 아메이를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으신다 그러면 한번 제 말씀 들어봐 주세요. 자, 일단 아메이 제품군을 알아야 돼요. 제품군은 뉴트릴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 그 다음에 정수기, 청정기, 그 다음에 우리 구강용품 글리스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디용품 GNH, 그 다음에 헤어용품 세티니크, 그 다음에 아메이 퀸이라고 해서 냄비와 인덕션이 나오고요. 엑세스 에너지 음료군들, 그 다음에 우리 많이들 좋아하시는 세제밖에 없는 줄 아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 베르가닉 제품, 그다음 원포원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뉴트릴라이트를 한번 보면요, 제가 그날 감동받았던 게 사업 설명과 또 이 뉴트릴라이트였거든요. 보면은 믿을 수 있는 원료는 내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청을 주지 않고 내 땅에서 키우는 게 이분의 소원이었고 결국 땅을 점점점 늘려서 세계적인 유기농 대농장 4개를 아메이가 소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북미 최초의 비타민제를 개발한 회사이기도 하고 언제 시작했다고요? 1934년에 뉴트릴라이트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우린 그때 일제시대였고요. 한번 보면은 뉴트릴라이트가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88년이 됐어요. 88년이 된 영양제고, 자, 이 뉴트릴라이트가 여러 가지 이 프로세스에 대한 공정함과 또 건강함을 또 약속하는 이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강 보조식품들 회사를 보면 이렇게 작물을 재배는 하청에 맡겨서 농부들이 하고 거기서 돈을 주고 사오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원료 추출을 할 수 있는 다른 또 제약회사나 이런 라인에 맡겨서 또 돈을 주고 그걸 또 가지고 오고 그런 다음에 또 판매를 할 때도 또 유통망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 판매 회사나 아니면 마트처럼 그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중간 도매 상들한테 또 이윤을 띄워주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료가 얼마고 그 얼마짜리를 내가 얼마나 부풀려서 먹고 있는지를 사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뉴트릴라이트는 내 땅에서 내가 선택한 종자를 내가 고용한 농부들이 내 200가지 특허가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추출하고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나라별로 그런 기록과 또 리서치한 자료들을 통해서 또 포장까지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그림은 만약에 뭐가 잘못됐을 때 어디에서 그게 왔는지를 뒤따라가면 역추적하면 추적할 수 있는 추적 관찰 이력제까지 도입되고 있거든요. 아주 마음에 드는 영양제라서 여러분들이 물론 훨씬 더 비싼 오메가3가 한 20만 원짜리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들 90알에 지금 38,000원 정도 하는데
굉장히 프리미엄급을 드시는 분들도 저희 제품 먹고 프리미엄급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면서 공정도 까다롭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원료로 내가 만들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영양제고요. 그리고 이스프링. 저는 정수기를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안 썼었어요. 정수기는 사실은 수돗물이 찜찜하긴 하지만 정수기 속이 더 찜찜했어요. 자, 이거 이렇게 LG 퓨리케어 곰팡이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사들이 와서 까만 스티로폼으로 바꿔준 거거든요. 정말 굉장한 서비스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데 기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하거든요. 정수기는 원래 그래요. 찬물, 더운 물 드시면 온도 차이 때문에 곰팡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맨 윗부분에 저렇게 곰팡이가 났는데 사실 찬물, 더운 물이 맞닿아 있는 얼음이 어는 부분이라든지 그 옆에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얼마나 더 심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먹지 않았었는데 사실 이스프링을 공부하고 나서는 이스프링은 이런 인증을 받는구나. 이렇게 먹는 걸로 장난하지 않는 미국에서 이런 인증을 줬다고 하면 괜찮은 건데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인증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쵸? 주는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예쁜 정수기, 그 다음 광고에 많이 나오는 정수기,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광고하는 정수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수기,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 정수기 몇 년 됐는지 아세요? 22년 됐거든요. 22년째 같은 모델이에요. 같은 모델이라서 제가 지금 네모칸 2개, 제가 시작했던 6년 전에는 저 네모칸 2개였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똑같은 모델 바뀌지 않은 정수기 필터가 이걸 또 거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죠?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경이 더 공해가 많아지고 우리가 나쁜 물질이 많이 발견돼도 검사를 해보면 거르고 있다는 거죠. 과부하물은 뭐죠? 프라이팬이나 등산복처럼 방수 재질에서 이제 물로 흘러 들어간 건데 저게 발암 물질의 원인이 되는 거죠. 저런 걸 저렇게 거르는 확실한 필터를 가진 좋은 물을 만드는 정수기. 그래서 저는 이걸 쓰고 있고요. 언제든지 그냥 드라이버나 뭐 다른 도구 없이 뚜껑을 열어서 속에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정수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청정기가 있어요. 자, 이 청정기는 우리 머리카락 지름의 25,000분의 1인 0.0024 마이크로 입자까지 저렇게 거른다고 하는 저게 뭐냐면요. 우리 초미세먼지가 기준이 2.5 마이크로미터거든요. 2.5 마이크로미터가 초미세먼지인데 사실 임산부의 태아의 뇌까지 들어가는 게 초미세먼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 큰 대형 볼이라고 쳤을 때 임산부의 태아의 뇌까지 들어가는 초미세먼지를 저 대형 볼이라고 쳤을 때 제가 짚고 있는 저 빨간 점, 쌀알 크기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입자의 크기입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청정기고요. 정말 우리 세계 어느 청정기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정말 비싼 청정기들 많고 1,000만 원대 청정기들 많은데요. 겨우 150만 원이 좀 넘으면서 저렇게 여러 가지를 거르는 청정기. 자, 그리고 이제 우리 5가정 중 1가정이 쓰고 있다는 글리스터와 또 제 머릿결을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들어준 세티니크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용품, 그다음에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퀸 냄비. 먹는 걸 좋아하는 거죠. 제가 잘 해주지도 않는데 해주면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네, 그래서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미안하네요. 자, 그다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 빨래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세제, 네, 우리 아메이 세제 정말 좋죠. 그리고 이제 욕실 용품이랑 또 다목적 세정제 이렇게 있고요. 또 설거지할 때 진짜 손이 정말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런 거. 세이퍼 초이스 인증을 받았죠. 세이퍼 초이스 인증은요,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주는 그런 인증인데요. 전문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만 주는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과 테스트 완료한 건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기준들을 통과한 제품들에만 주는 화학 제품이죠. 화학 제품이 저런 인증 마크를 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아티스트리. 정말 프리미엄
탑5 브랜드 안에 드는 아티스트리 제품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에 이렇게 스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로 그러면 어떻게 돈이 되는지, 이게 금융 자산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여기 이렇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저는 여기서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그때부터 많이 하고 있었고, 남편이랑 결혼한 후에는 이제 상가들을 많이 사기 시작해서 남편 수입보다 이제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게 제 목표였고,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부동산 수입으로 남편이 일을 안 해도 나오는 수입이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계속 꿈이었고, 계속 이루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해서 좋았거든요. 저 때는. 그러니까 제가 25년, 28년 전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그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어요. 뭐 IMF 때는 저는 아파트를 오히려 샀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캐시백 받아보는 걸 한번 보면요. 저는 여기에서 오해한 게 좀 있었어요. 이게 옆에 이렇게 퍼센트가 써 있고 20만을 쓰면 3%, 60만을 쓰면 6%. 이걸 쭉 보니까 안 봐도 알겠네. 설명 안 들어도 알겠어요. 여러분도 알겠죠? 1000만을 썼을 때 21%. 그 다음은 다시 줄어드네. 그러면은 1000만을 써야 되는구나. 1000만 원. 1000만 원 쓰면 800만 원을 준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 혼자 1000만 원을 그러면 한 번은 살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달에도 계속 사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아이들 거 뭐 주변 거 합해서 한 번에 1000만 원 사고 200만 원 돌려받으면 20% 할인받는 거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메이는요. 자기는 어느 정도 자기 쓸 만큼만 뭐 5만 PB, 20만 PB 이렇게 자기 쓸 만큼만 사고 자기가 전하고 전한 사람이 또 전해서 자기 그룹이 커졌을 때 그 그룹의 포인트를 같이 합산해서 내 포인트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룹을 공동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동 구매해서 포인트를 늘리는 거. 그러면 할인받는 것밖에 되지 않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어떤 제품들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치약 쓰고요. 칫솔, 휴지, 승리대, 크리넥스, 정수기, 콘프레이크, 그다음에 프로틴도 타 먹고요. 네, 인덕션에다가 계란 후라이 프라이팬, 그다음에 비누로 세수하고 샴푸, 린스, 드라이기, 또 헤어 에센스도 바르고요. 스킨, 로션, 크림, 자외선 크림, 또 눈 화장도 하고요. 피부 화장도 하고, 전 입술에도 뭐 바르고요. 다림질도 하고요. 그다음에 돌돌이로 옷도, 그다음에 침구 청소기도 한번 돌리고 나오고요. 청정기도 틀어놓고, 또 세제, 유연제, 행주는 꼭 표백제에 담그고요. 그리고 또 대걸레도 쓰고요. 냄비에다가 밥 해볼까요? 간장, 고추장, 된장, 쌈장, 그다음에 소금도 필요하고, 식용유, 올리브유, 참치, 김치, 라면, 뭐 고등어, 삼치, 조림 양념에다가 양념하고요. 또 국찌개, 또 퐁퐁 수세미 설거지하고 고무장갑, 그다음에 영양제도 먹고요. 오메가3도 먹고 유산균 먹으면 식이섬유도 먹고요. 또 다이어트 제품 제가 요새 다이어트 많이 했거든요. 자전거도 타고 아미노산도 타 먹고 마사지도 하고 또 마사지 기계로도 쓰고 또 헤어 제품 헤어 스캘프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안마 의자에 누워서 일과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다 초이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쓰시나요? 하루 종일 쓰시고 또 평생 쓰실 거거든요. 이렇게 평생 써야 되는 것들을 뭐라고 말하죠?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평생 써야 되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셨을 거예요. 이거를 집에서 만들어서 쓰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홈땡마트, 어떤 이땡마트 이런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다 보면은 혼자서 장 보면 20만 원 주부들은 장바구니에 금방 담거든요. 이렇게 내가 담았는데 내가 갔던 홈땡마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ABC 3명을 데려갔죠. 야, 거기 갔더니 세일도 많이 하고 내가 거기서 제품도 너무 좋은 거 많이 봤어. 그래서 이제 데려가요. ABC 데려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차에 태워서 내가 광고하고 데려갔는데도 나도 20만 원 쓰면 0.1포인트,
0.1%. 그래서 0.1%, 20만 원에 0.1%면 200포인트거든요. 그걸 다음에 다시 홈땡마트에서 쓸 수 있는 200포인트를 주고요. A도 B도 C도. 근데 아메이로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처럼 있는 제품들, 매일매일 써야 되는 제품들을 아메이로 썼다고 하면 20만 원 썼을 때, 다들 이렇게 샀을 때 여러분은 5만 1,000원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B, C는 10,000원씩 이렇게 받게 돼요. 물론 저게 20만 포인트가 3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에서 30만 원 썼으면 30만 포인트 줘야지. 왜 20만 포인트 주면서 포인트를 뺏어가지? 여기에 아메이가 여기 흑막이 있어. 이게 또 나쁜 회사가 증거가 여기 있어. 제가 증거를 잡았다고 좋아했었는데 아까 제가 그 포인트와 그 다음에 가격의 차이 1.5에서 1.6에서 1.7로 변했다는 거, 그 차이가 있어야지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의 광고 수익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렇게 좀 차등을 뒀는데 또 어떤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건들을 한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캐시백이 공평하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불공평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스폰서한테 전에 듣고 제가 이제 ABC 세 친구한테 20만 포인트씩 너희들이 물건을 써볼 수 있는 거를 안내하고 잘 쓸 수 있게 잘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S그룹에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S그룹이라고 했죠. S그룹은 S 아래에 있는 회원들의 총 합이에요. 사용한 포인트의 합. 그러면 100만 포인트가 되거든요. 100만 포인트는 60만 포인트보다 높고 120만보다 낮기 때문에 6%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6% 6만. 그러면 여기 6만을 하고서 그다음에 S가 혼자 가지면 안 돼. 이건 그룹에 할당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U 이하의 이 부분을 빼주고 남은 게 S의 몫이 되거든요. 그럼 U 한번 볼게요. U는 80만이죠. 80만도 60만에서 120만 사이기 때문에 6% 적용을 받네요. 그럼 48,000. 6만에서 48,000을 빼면은 12,000이 되죠. 자, 그리고 이 12,000은 그럼 S 몫으로 가져가고 그럼 이제 U를 볼게요. U의 그룹. 자, U는 80만 6% 48,000 똑같은데 이것도 혼자 가지면 안 되고 U의 그룹으로 돼 있으니까 자, 친구들 A, B, C가 각각 가져가는 광고 수익료 캐시백을 빼줘야겠죠. 그러면은 한번 A, B, C를 보니까 20만씩 썼네요. 20만은 3%에 해당하니까 6,000원인데 그거 3명이니까 18,000. 그래서 48,000에서 18,000을 빼니까 3만. 이거는 U의 몫이고요. 자, 그럼 A, B, C 계산해 봐야겠죠. A, B, C는 20만 3%니까 6,000. 그래서 A도 6,000, B도 6,000, C도 6,000 이렇게 되죠. 자, 6,000씩 갖고 나서 자, 이제 아까 얘기한 물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우리가 돈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아까의 그 차이 1.7을 곱해줘요. 그러면 A, B, C는 1,200원씩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3만에다가 1.7도 똑같이 곱하면 51,000원. 그 다음에 S는 24,000원을 가져가게 되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회원수도 제일 많은 S는 2만 원인데 나는 그 다음에 시작했는데 5만 1,000원이죠. 왜 이럴까요? S는 나 혼자 저한테만 광고를 한 거고요. 저는 광고를 3명한테 했기 때문에 노력을 더 썼죠. 그래서 노력 순으로 순서가 아니라 노력 순으로. 그래도 S가 나한테서 뭔가 뺏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돈을 가져갔다면 S를 한번 지워보고서 계산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메이에 직접 전화해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 달에 만약 똑같이 ABC가 같은 조건으로 물건을 샀다면 받는 캐시백이 이렇게 1,200원, 51,000원 변함이 없어요. S가 나한테서 뭘 가져갔었다면 없어지고 나면 내가 더 많이 가져와야 되지만 없어졌는데도 내 돈이 똑같다면 가져가는 게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마케팅으로 에디슨 마케팅상을 두 분이 수상하시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 창업자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에디슨 마케팅 상은요, 87년부터 선정해서 훌륭한 경영자한테 주는 상이거든요. 이 상은 누가 받았는지 한번 보면은 2000년대에는 이렇게
제네럴 모터스 왼쪽에서부터 보면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도 2014년에 받았고요. 12년에는 스티브 잡스, 포드 자동차,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코카콜라가 받았고요. 훨씬 전에 93년도에 리치와 제이가 이 상을 받으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홈플러스랑 아메이마트에서 그래 저렇게 홈플러스는 포인트 너네 10,000원이나 주는 거 알겠어. 그치만 비싸잖아. 너네 거 너무 비싸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홈플러스에서 그냥 포인트 받지. 넌 뭐 10,000원 받으려고 더 비싼 제품을 뭐하러 사. 그쵸? 그럼 제가 한번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에 4kg짜리 테크 세제와 그다음에 3kg짜리 아메이가 더 작아요. 그쵸? 근데 작은데 강하네요. 작은데 33,000원이. 그쵸? 작은데 33,000원이고 이건 크잖아요. 근데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테크는 한 스푼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물에 리터당 넣어야 되는 용량이 많아서 73회를 사용해야 되고요. 아메이 세제는 저기 보면 앞에 써 있는 거예요. 저 250이 250회 사용 분량이라는 거거든요. 250회 사용 분량. 그러면 테크로 비교해 보면요. 73회를 3을 곱하면 210회니까 3배가 훨씬 넘는데 그럼 15,000원에다 3배를 곱해보면 45,000원이 훨씬 넘어야 되는 게 아메이 가격인데 33,000원이니까 어때요? 단가가 싼 거죠. 사용을 하시다 보면 정말 빨래가 깨끗하게 지워지고 세탁 조안에 있는 곰팡이나 묵은 때까지도 다 드러내고 가지고 오는 정말 신기한 세제예요. 자, 그러면 세제만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여기 한번 쿠팡에서 제가 잘 이용하는 쿠팡에서 이렇게 계단 가격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게 세이프라고 하는 여기 세제는 3개에 13,000원 이렇게 같이 파네요. 묶음으로. 그래서 한 개당을 계산하니까 한 개 4,400원. 그다음에 저 노란 트리오 엄마들이 많이 쓰던 건데요. 저 항균 주방 세제는 한 개당은 5,300원. 아, 4,400원, 5,300원. 근데 아메이는 한 개에 11,000원. 역시 비싸. 그쵸? 한 개 11,000원이니까 목돈이에요. 그런데 한번 그러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아까 여기는 1,162원, 그다음 진짜 100ml당 1,100원이나 되네요. 저쪽 노란색은 100ml당 178원이라고 하면 어떤 아끼시는 분들은 나는 쌀자루보다 더 큰 주방 세제를 살 테야 하면서 저 세제를 사서 100ml당 128원에 아주 저렴하게 쓰고 계시죠. 근데 저희 11,000원짜리 아메이 세제는 20병으로 희석이 되는 고농축 세제예요. 아까 고농축 세제이기 때문에 세이퍼 초이스를 받은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구 환경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는, 덜 오염시키는, 왜? 운송비나 이것들을 만들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부자재물이 훨씬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300ml 20병을 저렇게 희석하면 6,000ml가 되는 거거든요. 6,000ml. 그럼 100ml당 저 쌀자루보다 큰 저 세제보다 반도 더 적게 저렴한, 2배 저렴하다고 말해야 되죠. 2배나 저렴한 그런 정말 고농축 세제예요. 쓰면 쓸수록, 그다음 영양제 같은 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돈 버리지 않고 몸이 좋아지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싸면서 잘 만들지? 이상한데? 무슨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비리 있습니다. 연구 강도를 조사했는데 연구 강도가 1위예요. 아메이가 1위. 그럼 뭐랑 비교해서 1위인데? 통합생활용품 부분 중에서 1위인데 아디다스, 또 나이키는 0.7인데 4.8 거의 5에 가깝죠? LG전자가 0.2라고 하는데 얼마나 연구와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R&D 비용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 회사인지, 그러니까 저렇게 저렴하면서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유통구조 한번 볼게요. 유통구조를 봐야지 제가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자, 유통구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아메이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뭐가 남아서 연구도 많이 하고 돌려주기도 하는 걸까 한번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재래 방식에서는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저 부분들 돈이 빠져나가는, 저희한테 빠져나가는 거지만 저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걸 수입으로 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통을 전환한 거는,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기업이 빼앗은 거죠. 광고도 자기들이 하고 총판 도매 소매도
돈으로 자기들이 큰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거기서 저렴하게 소비자들을 유혹했죠. 그래서 300원에 똑같이 만들어서 저렇게 재래 방식보다 더 싸게 줄 테니까 우리 대기업만 이용해, 중소기업은 다 망해도 돼 하면서 동네 상권 필요 없어 하면서 점점 배를 불리고 있었죠. 저렇게. 그래도 175원, 225원은 저렇게 중간에서 저렇게 제품과 상관없이 흘러나가는 돈이었거든요. 저거를 아메이가 잡은 거예요. 자, 타사 제품은 저렇게 제품 원가는 적으면 적을수록 이익이 나니까 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하고, 그 다음 광고 유통비는 많아야지 잘 팔리니까 또 많이 하고, 저렇게 조금 기형적인 구조였다면 아메이 제품이 소비자인 우리한테는 정말 탁월하게 제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품 원가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조금 더 질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캐시백은 애용하는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돌려주자. 한 사람 광고 연예인이 아닌 사용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돌려주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는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쓰시다가 절반 남아있을 때 매장으로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여러분한테 제품을 전달해 준 ABO한테, 사업자들한테 주시면은 100% 돈으로 돌려드려요. 교환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왜 이게 싫으세요? 뭐 진단서를 끊어오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저 뉴땡땡 봤거든요. 그 뉴땡땡 제품에서 화장품을 썼는데 막 이렇게 뭐가 나서 바꾼다 그랬더니 진단서를 써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진단서를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끊어서 갔더니 진단서 내에 왜 피부 발적이 났는지 이유를 써야 된다 그랬대요. 자기가 만들지도 않는데 그 의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환불하기가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3개월 안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반 남아있으면 돈으로 돌려주고요. 아메이는 아까 다른 재래 유통 방식이나 그 원자재를 300원에 썼다고 하면 우리는 400원에 좀 고퀄리티 제품으로 제품을 만들고 700원에 주면서 사이에 흘러나가서 버려지던 돈, 소비자 입장에서 버려지던 돈을 기금화해서 다시 좋아하는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메이는 뭘 가져요? 아메이는 뭐 자선사업회? 저 400원 안에 들어있어요. 400원 안에 제조 원가, 제조 비용 10% 정도 아메이가 제조 이익으로 가져간다 하고 포브스지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럼 40원 정도는 아메이가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R&D 할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 여러분들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전기차 테슬라, 네, 이렇게 100% 온라인 판매하면서 여러분들 테슬라 영업소 못 보셨죠? 아메이처럼 직거래 방식인데요. 도대체 테슬라는 각광받는데 아메이는 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메이는 1959년에 만들어졌고요. 테슬라는 영업을 시작한 게 2017년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거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부동산으로 보였는지 설명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3명한테 전했다고 하면 이제 6명. 6명은 나까지 7명이기 때문에 140만 포인트. 140만 포인트는 9%에 해당하니까 12만 6천 원이고요. 20만씩 쓴 사람, 3% 준 사람들 6명을 빼주고 나면은 이렇게 9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1.7이 된 숫자를 곱하면 15만 3천 원이 여러분 통장에 다음 달에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모은 캐시백을 이렇게 여러 그룹들이 쓰고서 다음 달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번 A, B, C도 나도 그럼 3명 알려볼래. 나는 1200원 들어왔는데 언니는 15만 3천 원이 들어왔어. 왜 그런 거야? 하면서 물어봤길래 저 분홍색들한테 나 6명한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분홍색들이 3명씩 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3명씩. 그랬더니 총 25명이 되고 500만 PB. 자, 500만 PB는 어떤 구간에 속하죠? 400만이 넘어가니까 15% 구간이네요. 그러면 75만 원. 자, 그러면 저 B에 해당하는 4명이 20만씩 4명, 80만이기 때문에 80만은 6%, 그걸 6명 하면 28만 8천 원. 자, 그래서 75만 원에서 28만 8천 원을 빼면요, 46만 2천 원이 되고, 여기다가 또 똑같이 1.7을 곱하면 78만 5천 400원이죠?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을 주잖아요. 브론즈 빌더 보너스라고 해서 30% 여러분이 받는 캐시백에 30%를 더 주는데요. 세 그룹이 이상이고 이렇게 여러분의 그룹이 400만이 넘는 모양으로 성장을 하셨다면 여러분 받는 월급 78만 5,400원에다가 30%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죠? 102만 1,020원. 이렇게 102만 원인데요. 이 100만 원 잘 기억하시면 다시 후보자 나왔죠. 자꾸만 얼굴이 나와서 제가 가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려도 소용없지만. 자, 여기 지금 보면요. 강남역 아이파크 투자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깔고 앉은 집은 전혀 자산이 되지 않거든요. 자산 수입이 되진 않아요. 그게 점점 부채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세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리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이 강남역 아이파크는 투자하신 건데요. 이게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오피스텔이네요. 그래서 최근 매매가가 3억 2,500. 오피스텔 하나씩 가지고 싶으시죠? 이 3억에서 나오는 오피스텔 얼마 나오냐 봤더니 월세 1,000만 원 보증금에 95만 원,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100만 원 월세로 받고 싶으시면 3억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요. 방금 봤던 이 100만 원의 수입, 25명의 아메이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내 바구니 안에, 나의 그룹 안에 넣었을 때 나오는 100만 원 수입이 3억의 수입과 같다면 25명 모으는데 3년 걸린다 그러면 1년에 1억 모으신 거고요. 25명 모으는데 1년에 모았다 하시면 1년에 3억 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수입 외에 부업으로 아이들 학교 갔을 때 이럴 때 틈틈이 저축해서 1년에 3억 모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아메이가 자산 수입이랑 비교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 파란색들이 3명씩 더 알렸다. 이렇게 되면 총 1,580만이 되는고요. 79명이 되거든요, 나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그룹들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걸 빼주면 144만 6천 원이 되고 여기 1.7을 곱하면 이런 숫자. 그런데 아까 세 그룹이 400만 포인트 이상이면 더 주고요. 그리고 이제 1,500만이 넘었기 때문에 3%를 더 줘서 이만큼. 그래서 총 400만 원 정도의 돈을 줍니다. 아, 그러면 난 월 400만 원 정도 월세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월급 말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 말고, 나랑 남편이 일하지 않아도, 그냥 자고 있을 때도 들어오는 400만 원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돈은 어떻게 될까? 어느 정도 부동산이면 될까? 또 이분의 부동산을 잠깐 빌리면. 자,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좋을까요? 네, 삼풍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인데요. 저 삼풍 아파트는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매매가는 18억이었는데 지금은 41억에서 42억 정도 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저걸 만약에 월세를 줬을 경우에 저희 이제 월세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메이랑 비교하는 월세 수입 보니까 3억에는 450, 6억에는 350. 아, 전세금을 3억을 더 받으면 100만 원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3억을 다 안 받았다고 치면 55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아, 40억 아파트에 550만 원 정도 받는구나. 그럼 아까 그건 뭐였다고요? 아까 우리는 400만 원 정도 됐었잖아요. 저 돈. 아, 그럼 400만 원이랑 550 아파트가 나은 거 아니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아까 이런 돈이었는데 400만 원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첫 달 한다고 하면 저렇게 1,000만을 넘는 걸 SP, 그 다음에 저런 걸 1년에 3번 한다고 하면 GP, 그 다음에 1년에 6번을 한다고 하면 PT. PT는 연소득이 3천에서 4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2달 내내 저렇게 소비자를 유지한다고 하면 연소득이 5천에서 6천 상속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아, 저런 소비자가 매달 나의 그룹 안에서 이렇게 평생 쓰는 생필품을 쓴다고 하면 400만 원인데 12달 내내 저런 소비자가 있다고 하면 연봉으로는 4,800만 원 정도인데 아메이가 12달 내내 노력을 한 여러분한테는 50%의 보너스를 더 줘요. 그래서 7,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아까 다시 그 장관님의 부동산을 잠깐 들여다보면 400만 원을 보증금 하나 없이 월세를 받았을 때 6,6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아메이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12달 내내 1,000만을 유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저기엔 세금이 있거든요. 네. 6,600만 원을 저렇게 월세로 받았을 때 임대소득세도 내야 되지만 일단 보유세만 알아보면 보유세가 어떻게 될까요?
자, 저기 집이 하나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보유세가 1,400만 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서 1,400만 원. 그럼 아까 6,600만 원을 한 장관이 가져가셨는데 5,200만 원으로 줄어드네요. 아메가 이겼죠. 만약에 저런 집이 한 개 더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런 집이 2개 있다고 제가 계산해보면 저 숫자가 뭔지 아세요? 작년에는 1억 2,800만 원, 올해는 1억 6,500만 원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보다 훨씬 낫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소름이죠, 여러분. 여기서 소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잠깐 이분한테 드리는 글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고서 또 다른 내 친구를 성공시켰을 때는 이제 2차 보너스를 받으시는 자격이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프랜차이즈 인세 수입이죠. 저 친구의 그룹에서 책정돼 있던 아메이가 주는 6%의 보너스를 더 받거든요. 그래서 저런 그룹이 하나라면 매달 160만 원, 매달. 저런 그룹이 6개라면 매달 160만 원 곱하기 6개가 또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광고하는 수익 말고 인세 수입으로. 그래서 아메이가 점점 윈윈이 되는 거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1차 보너스를 제가 지금 설명한 게 1차 보너스거든요. 친구한테 기회를 회사를 홍보한 것. 그 다음에 이게 1차 보너스고 2차 보너스는 이렇게 친구가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가르친 거에 대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3차 보너스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에메랄드 이상이 받는 건데요. 이렇게 3그룹을 성공시키면 8천에서 1억, 그다음에 6그룹을 성공시키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3차 보너스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프리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잘 따라와서 하실 수 있고요. 40억이나 들여가지고 세금 내고 나면 하나도 없는 그런 수입보다 정말 알짜배기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핀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러분들 여기 GAR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로 다른 또 보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6개가 다이아몬드가 1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하면 GAR이 시행되기 전에는 내가 6개 다이아몬드지만 7, 8, 9번째 레그를 만들어야지만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개를 탄탄하게 7, 8, 9번째 키우지 말고 그 밑에를 더 탄탄하게 키워서 이걸 점수화해서 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바깥쪽에 큰 동그라미들은 1,000만 이상,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사이에 끼인 거는 400만 이상만 해도 12달 내내 하면 1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한테도 좋고 밑에 계속해서 후원을 하면 점점 더 탄탄해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프리덤 그룹의 다이아몬드 이상인데 벌써 3년이 된 것 같아요. 더 많은 다이아몬드 분들이 나오셨고요.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프리덤 그룹에서 잘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40억, 50억 부동산 가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저희 스폰서님, 상위 스폰서님 조성윤 스폰서님의 그 보상 구조를 보면은 저 많은 보너스에서 제가 오늘 설명한 후원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2% 정도 차지하는 거의 10억 연봉자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메이가 파는 거 아니야? 팔러 다니고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계속 사람 많이 만나야 되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수입의 2%밖에 안 되는 저 후원수당을 지나면 저런 구간이 나온다는 거, 그런 거 잘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저걸 한번 2% 수익률 건물에 비교하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100억 건물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요. 수석 다이아몬드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건물로 또 상가를 상속해줘서 저희 아이들한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아니면 다른 사이드 수입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우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레그, 방금 저렇게 6개의 탄탄한 레그들을 하나씩 물려준다고 하면 한 명한테 100억씩도 주는 엄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엄마. 상속세 없거든요. 저 만약 실물 건물로 100억을 준다고 하면 거의 50억의 현금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 저게 2억씩 분할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상속세가 없는 상속. 자, 그런 상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메이예요. 여기 물병에 여러 개의 돌이 들어있죠. 어떤 교수가 물었어요. 이 물병에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글쎄요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하얀 돌들을, 작은 돌들을 가져와서 채웠대요. 그리고 나서 이게 가득 찼습니까? 하니까 학생들이 아니라고 해서 또 이제 모래를 또 채운 거예요. 이렇게 모래를 채웠대요. 그러고 나서 가득 찼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물을 채웠어요, 교수가.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봤죠.
내가 원하는 이 물병에 담긴 교훈이 뭘까요? 했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리 스케줄이 꽉 차 있어도 당신이 더 노력하면 시간을 좀 더 낼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어떤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맞아요. 근육을 만드는 일이나 또 건강을 지키는 일이나 자산을 만드는 일 다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때로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잘 지키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제 설명 들으시면서 나한테 큰 돌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큰 돌을 잘 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합니다. 제 사업 설명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지은 리더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